안녕하세요. TV어 맨즈 스타일 아카데미 주선아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컬러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일단 컬러를 하기에 앞서 모발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모발은 크게 3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모발이 이렇게 4겹에서 12겹 기와장 모양으로 겹겹이 쌓여있는 모양을 문리라고 합니다. 이 문리가 이렇게 4겹에서 12겹으로 겹겹이 쌓여 있어서 우리의 외부의 그 화학적 물리적인 힘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김밥의 김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김밥의 김은 까맣지만 우리의 모발은 반투명의 구조로 모발의 10에서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빼곡하게 피질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의 그 김밥으로 따지면 밥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과 친한 친수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피질세포와 간축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카펜처럼 피질세포의 모양이 균일하게 이렇게 배열되어 있고 이 사이사이를 간축물질이 채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 손처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구조가 바로 이 모피질 부분, 큐티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화학시술에 영향을 받다 보면 갈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김밥 옆구리가 터지면 어떻게 되죠? 안쪽에 있는 간축물질들이 유실이 되면서 피질세포들이 서로 끈끈하게 붙어있던 것들이 벌어지면서 모발 끝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클리닉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간축물질을 채워서 모발을 서로 좀 붙어있게 만들어주는 작용을 하는 게 바로 클리닉의 과정이고 이 피질세포 안에 프로토피브릴이라는 가장 작은 구성의 결합들이 모여서 이 결합을 끊어주고 맺어주는 거에 의해서 펌의 작용이 일어나죠. 그러면 우리 컬러라고 하는 것은요. 이 피질세포 안에 촘촘히 이렇게 박혀있는 입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발은 이 밥에 해당하는 이 부분 안에 잡곡이 얼마만큼 섞여 있냐라고 보시면 되죠. 잡곡이 이제 검정색 잡곡이 많을수록요. 유멜라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페오멜라닌이라고 합니다. 멜라닌 하나를 우리가 이제 잡곡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검정 또는 적색을 좀 띠고 있고요. 얘는 노란색소의 잡곡이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양인의 모발과 서양인의 모발색이 다르죠. 이 피질세포 안에 이쪽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것이 검정색 잡곡이 많으면 동양인의 모발처럼 어두워져 보이는 거고요. 서양인들처럼 페오멜라닌, 노란색 색깔의 그 잡곡이 많으면 노란색으로 밝게 비춰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동양인도 이 모든 색을 가지고 있는데 검정색의 멜라닌 색소를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컬러라는 거는 이 바탕색이 우리가 검정색일 때 어떠한 색을 입히면 어때요? 색이 좀 잘 안 보이죠? 그래서 바탕색을 좀 밝을수록 어떠한 색을 덧입혔을 때 잘 보이죠? 그래서 색소를 좀 골라내서 빼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인공색소를 넣어주면 그 색이 이제 비춰져서 보이는 거죠. 이게 바로 염색의 원리예요. 그래서 바탕에 있는 모발 색소를 얼마만큼 깨끗하게 잘 빼고 원하는 색소를 정확하게 넣어주느냐에 따라서 염색을 잘하고 못하고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염색을 기관별로 나누고요. 화학별로 나눕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시성이에요. 일시적 연모제예요. 순간 도포하고 나면 샴푸 후에 제거되는 것들. 뭐가 있겠죠? 헤어 스프레이라든가 또는 마스카라. 우리가 샵에서는 많이 쓰진 않지만 공연장 같은 데 가다 보면 배우들이 컬러 체인지를 급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배역에 따라서도 컬러가 좀 다르죠. 그때 이제 우리가 마스카라나 헤어스프레이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도포하고 걔네들은 샴푸 후에 제거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반영구적.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코팅 제품이라든가 왁싱이라든가 매니큐어 제품들 있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 피질까지 침투되지 못하고 겉에 모피질 부분에 붙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벗겨져 나가면 점차적으로 제거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반영구적 아이들이고, 그 다음에 영구적 연모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모든 연모제는 영구적 연모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관별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고요. 다시 화학별은요, 우리가 이제 산성이냐, 중성이냐, 알카리성이냐, pH로 우리가 분류를 하기 때문에 얘는 다시 말하면 수소 이온 농도입니다. 그래서 물속에 수소가 얼마만큼 녹아져 있느냐에 따라서 화학적인 기준으로 나누는데요. 보통 우리가 레벨을 1레벨부터 14까지 나누면 7이 중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이 바로 산성, 이쪽이 알칼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알칼리성으로 가게 되면은 모발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변기통에다가 휴지 넣어보셨죠? 부풀어요. 그래서 부풀어서 녹아서 없어지게 되고요. 산성은요, 싱거 먹으면 어떻죠? 움츠려들죠. 그래서 수축하다가 녹게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발은요, 약산적인 상태인 4.5에서 5.5인 상태가 가장 건강한 모발 상태인데, 우리가 모든 쓰는 제품들이 보통 이제 알칼리 성질을 좀 많이 띱니다. 그래서 뭐 염색약 같은 경우에는 8에서 10 정도 사이, 뭐 펌제 같은 경우에는 9에서 10 사이, 그리고 매직약 같은 경우에는 11에서 14 정도로 굉장히 강알칼리를 띠게 돼요. 그래서 알칼리 성질을 띠기 때문에 매직약 테스트할 때 어떻죠? 늘어뜨려 보죠. 부풀기 때문에. 예, 그 성질을 이용해서 테스트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산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축을 하는데, 산성 제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매니큐어, 그 다음에 코팅, 뭐 왁싱 제품들이 약간의 산성기를 띠는데요. 그래서 얘네들을 도포했을 때에는 어때요? 굉장히 모발이 탄력이 생기고 매끄럽고 윤기가 나죠. 물론 실리콘 성분이 들어가서 그렇기는 하지만요, pH랑 산성을 띠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이제 일반 펌제라든가 연모제들이 알칼리성을 많이 띠고 있다 보니까는 이렇게 화학적으로 염색 시술을 하거나 펌 시술을 한 직후에 매니큐어를 하면 머릿결이 건강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그러한 이유가 바로 산성의 성질을 띠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중간에 뭐 1제를 사용을 하고 2제를 사용을 해서 물론 pH를 떨어뜨려 주기도 하지만 그게 다 떨어지지가 못하기 때문에 코팅 같은 산성 제품으로 한번 해주면 이 등전점 4.5에서 5.5의 상태가 맞춰지기 때문에 건강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너무 반복적으로 과하게 이 산성 제품을 많이 사용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약간 뻣뻣해져요. 그래서 샵에서 매니큐어를 자꾸 겹쳐서 하시는 고객들 보면 머리가 약간 오히려 뻣뻣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모발이 약간 산성화돼 버려서 그러세요. 그래서 그것도 항상 뭐든지 과하면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산성이 이러한 제품들이고요. 중성은 우리가 이제 로레알에서도 연모제 중에 리체스 컬러 같은 저알칼리성 연모제라고도 하죠. 그래서 약간의 중성에서 한 7, 8 그 사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레벨업, 색깔을 많이 밝게는 못하지만 뭐 색소를 약간 채워준다거나 아니면 색을 어둡게 한다거나 그럴 때 pH를 좀 낮춰서 쓰는 아이들이고요. 그리고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든 쓰는 그냥 연모제는 알칼리성 연모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멜라닌 색소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기관별, 화학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엔 이 연모제의 성분은 과연 어떠한 것들이 있어서 시간대별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염색약은요, 1제와 2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각각의 성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제에는 여러 가지 성분이 있지만 주요 성분이 바로 암모니아입니다. 암모니아는 우리 신체 안에도 있는데요. 어디에 있을까요? 소변. 예. 그래서 우리가 화장실에서 약간 이렇게 볼일을 보고 나면 약간 좀 냄새가 날 때가 있죠. 예. 얘의 특징은요, 휘발성의 성질을 좀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날아가요. 그래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수용성이라고도 하는데요. 물에 잘 녹아요. 그래서 우리 그 제품에서 이 암모니아를 사용하는 게 물과 섞어서도 되기 때문에 선택을 해서 쓰는 거거든요. 이 암모니아의 특징은 이제 부풀리는 작용을 우리 모발에서 하게 되는데요.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보통 이제 남자 화장실에 가면은요, 보통 남자 소변기가 가면은 이렇게 일자로 세워져 있죠. 거기에서 볼일을 보고 나면 꼭 남자들은 약간 좀 냄새가 나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자 변기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물이 좀 이렇게 찰랑찰랑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항상 볼일을 보고 내리면 다시 올라오고 싶어도 어때요? 물이 채워져 있으니까 냄새가 좀 덜 나요. 근데 남자 화장실은 물이 이렇게 쪼르르 흐르고 나면 더 이상 없죠. 그래서 약간 좀 냄새가 더 올라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고급 남자 화장실에 가면 뭐가 깔려 있는지 아세요? 얼음. 그래서 얼음이 바로 물이죠. 수용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냄새 좀 덜 올라오게 나프탈렌이나 이런 것 대신에 얼음이 깔려 있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암모니아 다음으로 들어있는 것이요. 산화염료예요. 자, 두 번째로는요, 산화염료입니다. 바로 색소죠. 그래서 우리 모발에 색소를 넣어주는 인공색소고요. 그 다음에 트리트먼트. 그래서 광고 보시면 반짝이는 머릿결, 윤기 있고 탄력 있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트리트먼트 성분도 들어가 있고요. 뭐 방부제도 들어가 있을 거고 향료도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암모니아가 좀 자체가 좀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 향료 성분이 좀 들어가서 냄새를 좀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좀 합니다. 그래서 주요 성분들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제를 살펴보시면요. 이제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 과산화수소. 그렇죠.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과산화수소와 증류수예요. 증류수는 그냥 말 그대로 물이에요. 물인데 물 안에는 뭐 불소, 나트륨, 칼륨 뭐 이러한 기타 무기질이 함유되어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해 놓은 깨끗한 순수한 물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떠한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 화장품이라든가 이렇게 염색 제품들을 만들 때에는 증류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과산화수소는 뭐죠? 바로 우리가 상처 치료제, 소독제로도 쓰죠. 그래서 이렇게 상처 났을 때 그 위에다 뿌리면 산소 기포 발생이 뽀글뽀글 나면서 좀 따끔따끔 아프죠. 산소 발생을 시키면서 얘가 뭐를 하냐면 탈색 작용을 해요. 그래서 얘가 뭐냐면 멜라닌 색소를 골라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의 모발색을 밝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종류가 뭐가 있냐면 3%, 6%, 9%, 12%. 이 똑같은 표기로 10 볼륨, 20 볼륨, 30 볼륨, 40 볼륨이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양이에요. 근데 제가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3%는요. 일꾼이 10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6%는 20명, 9%는 30명, 12%는 40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모발을 밝게 만들 때, 바탕색을 밝게 만들 때 일꾼의 수가 많을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같은 시간 안에 많이 밝아지겠죠. 그래서 얘는 톤의 변화가 거의 없고요. 6%는 한 레벨 정도 밝아져요. 그리고 9%는 두 레벨. 그리고 12%는 3레벨 정도로 이렇게 많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염색이 좀 잘 안 나오는 고객이라든가 내가 색을 탈색시킬 정도로 많이 밝게 하고자 할 때에는 볼륨의 프로테이지 수를 좀 올리시는 게 조금 더 작용을 빨리 하겠죠. 그래서 바탕색을 밝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시는 색이 6%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12%, 40볼륨은 허가가 안 났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렇게 가끔 몰래 뒤로 쏠래 가져와서 썼던 게 12% 40볼륨짜리인데요. 이렇게 탈색을 해보시면 색이 한꺼번에 확 밝아져요. 가끔 몇 번 뉴스에 났었었는데 그 염색 시술하다가 화상 입어서 소송사건 걸리고 했던 것들이 이러한 제품을 좀 쓰시거나 아니면 과하게 여러 번 작용을 하기 때문에 과산화수소 때문에 그래요.
작용이 어때요? 산소 발생을 일으키면서 부풀리죠. 그때 열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두피에 손상을 좀 입히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객들이 시술하다 보면은 머리가 좀 약 바르면 따끔따끔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 과산화수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두피에 상처가 있을 때에는 과산화수소가 있으면 굉장히 따갑게 느껴집니다. 그럴 때에는 고객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 상처 치료로도 쓰시는 그러한 과산화수소 성분이 염색약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두피에 상처가 있으셔서 조금 따가우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고객도 크게 별 무리 없이 이렇게 넘어가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제품의 특징과 이제 성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우리가 염색 시간을 기본 브랜드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35분 정도가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35분 동안의 작용 시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0분에서 5분 정도는요. 누가 일을 하냐면 암모니아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암모니아는 어떠한 일을 하냐면 모발을 팽윤, 부풀리는 거죠. 팽창시켜요. 그래서 약들이 잘 침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용을 합니다. 이때 암모니아 성분이 일을 하기 때문에 염색약을 타시다 보면 이렇게 냄새가 올라오고 약간의 눈에 자극을 좀 많이 줄 거예요. 이때 또 고객들은 얘기하죠. 이것 때문에 눈이 시렵고 그래서 눈이 안 좋아지는 것 같고 이러다가 눈이 정말 이렇게 안 보이게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또 저는 한마디 합니다. 그러면 미용사들은 다 장님됐다고. 아니죠. 그래서 휘발성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좀 냄새 나는 게 좀 걱정이 되시면 창가 쪽이나 환풍기 있는 시설에서 먼저 약을 충분히 믹스를 하셔서 약간 좀 암모니아 성분을 조금 살짝만 날리시고 난 후에 사용하시면 자극적인 게 조금 덜 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면 5분에서 15분 동안 누가 일을 하냐면 과산화수소가 일을 해요. 모발을 밝게 만들어주는 거죠. 얘가 한마디로 탈색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발의 바탕색을 좀 밝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면 원했던 모발색보다 약간 좀 밝아지는 느낌이 확 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 헹궈야 되나? 이때쯤 바로 누가 역할을 하냐면 산화염료가 들어가요. 얘가 바로 이제 색소죠. 원하는 색소를 이제 침투시켜 주는데요. 만약에 이제 같은 갈색이라도 붉은빛이 도는 게 있고 뭐 카키빛 도는 게 있고 금빛이 도는 게 있죠. 그러면 15분 정도 되면 확 밝아지는 게 느껴지다가 산화염료가 이제 들어가면서 약간 색이 원했던 붉은빛이나 아니면 금빛으로 약간 이렇게 다운되는 느낌이 살짝 들어요. 그때 보시면 이제 원하는 색소가 점점 나타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약을 처음에 조제하셨을 때마다 반사빛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붉은 계열들은 보통은 다 보랏빛을 띠거든요. 처음에는 크림 타입의 아이보리색이 돌다가 섞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랏빛이 연보라에서 진한 보라색으로 바뀌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산화염료가 이제 색소가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작용 시간에 따라서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약만 봐도 일제와 이제를 섞어놨을 때만 봐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가 30분 정도가 되면 보통 다 이제 샴푸실을 가세요. 샴푸실을 가셔서 이제 뭐를 하냐면 액상화 리무버 작업을 하죠. 지우는 작업을 하는데 그때 물을 살짝 뿌려가지고 손으로 살살살살 가볍게 클렌징 작업을 하시다 보면 이제 이때 트리트먼트 작용을 해요. 그래서 모발에 윤기와 부드러움을 주죠. 그래서 염색 회사에서 처음에 제조해서 만들 때 우리 왜 요구르트 선전 아시죠? 띠리리리리리리리리리 이러고 가는. 그래서 장타임에 갔을 때 캡슐이 탁 터져주듯이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마지막에 트리트먼트 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시간을 충분히 정확히 보셔야만 그때 모발이 조금 더 훨씬 부드러워지는 게 느껴지세요. 그래서 기초적인 성분들은 비싼 약이든 싼 약이든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좋은 약일수록 색소가 어때요? 입자가 곱죠. 그리고 유지력도 굉장히 오래 가요. 그리고 염색을 하고 난 후에 부드러움도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색깔과 그렇게 부드러운 작용에 의해서 염색의 질이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품의 특징과 작용 시간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요. 제품을 조금 성분을 알고 나면은요, 힘이 생겨요.
내가 이 제품을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떠한 작용 때문에 고객들이 이러한 반응을 느끼는구나.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대처하시는 능력도 생기기 때문에요. 제품을 무조건 딜러분들이 가져다 주신다고 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작용 시간에 따라서 아니면 이렇게 색소라든가 부드러움을 여러분들이 조금 느껴보시면서 염색을 하시면 조금 더 재미있고 또 원하는 컬러를 계속 지속적으로 느끼시면서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론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실습 모델은 전 시간에 커트했던 모델을 모셔서 우리가 이제 약간 쿠퍼, 붉은 계열로 우리가 색을 염색을 해볼 건데요. 약간 투톤 계열을 이용을 해서 탈색과 염색의 작용을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컬러 테크닉은 투톤 컬러로 들어갈 건데요. 이 모량에 약간 이제 보시면 결들이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투블럭으로 이렇게 디스커넥션 되어 있을 때는 아래쪽은 그냥 어두운 모발로 그대로 놔두고 위에 부분만 이제 밝은 컬러로 가는데요. 원 컬러로 가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부피감이 사는데 약간의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가마 중심으로 섹셔닝을 나눌 겁니다. 그런데 가마 중심으로 해서 방사선으로 이렇게 슬라이싱이 들어갈 건데요. 두상의 면적상 위쪽은 좁고 아래쪽은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다 슬라이싱을 길게 섹셔닝을 나눌 때에는 위에만 많이 뭉치겠죠. 그래서 위에만 컬러가 밝게 나오기 때문에 한 줄이 길게 가면 밑에 얇게 아랫부분만 짧게 그리고 다시 길게 한 줄, 짧게 한 줄, 길게 한 줄, 짧게 한 줄 이렇게 해서 콤비네이션으로 길고 짧게 해서 방사선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컬러의 포인트를 앞쪽에만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탈색제를 이용을 해서요. 톤을 한 2톤에서 3톤 정도로 업을 시켜 놓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컬러링을 도포를 할 건데요. 오늘은 약간 요즘 많이 유행하는 적빛 계열로 컬러를 도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은 기본 이제 탈색제와 톤을 많이 레벨업을 안 시키기 위해서 3%를 사용을 했고요. 보통 이제 6%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너무 과하게 투톤이 차이가 날 경우에는 모발의 손상도 많고 톤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게 되면 이제 느낌이 조금 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좀 자연스러움을 연출하기 위해서 3%를 사용하였습니다. 섹셔닝 디자인을 하실 때에는요. 이렇게 항상 스타일링하는 방향으로 모발을 나온 상태에서 내가 어느 위치에다 포인트를 줄 건지 모발의 흐름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스타일링하는 결의 섹셔닝처럼 라운딩으로 갈 건데요. 약간 초승달 모양처럼 좀 이렇게 길게 짧게 길게 짧게 하는 패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쪽에서부터 내가 포인트 줄 위치를 약간 라운딩 하셔서요. 여기에서 이렇게 약간 초승달 모양으로 가시는데 이때 섹셔닝을 좀 얇게 가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한 0.5mm 두께 정도로 가셔서요. 호일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뿌리 가까이까지 도포를 하실 때에는 항상 붓을 세워서 그라데이션 될 수 있도록 너무 많이 도포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사선으로 붓을 이용을 해서 어느 한 곳 빠지지 않도록 골고루 도포시켜 주십니다. 빗살을 이용을 해서 꾹 눌러서 깔끔하게 섹셔닝의 면적에 맞게끔 양을 조절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짧게 갔으니까 이번엔 조금 길게 면적이 이렇게 넓을 때에는 2번에 나눠서 가겠죠?
바로 연결해서 슬라이싱. 그리고 나면 길게 한 줄이 들어갔기 때문에 위에 부분은 제외하고요. 여기에서 방사선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쪽 아래쪽 면적이 조금 넓어지기 시작한 이 부분에서만 슬라이싱을 한 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뜨실 때에는 미세하게나마 양쪽의 끝선이 약간 얇아지는 패턴으로 초승달 모양처럼 섹셔닝을 해주시고요. 마지막 한 섹션. 자, 지금 이렇게 포인트 컬러가 다 완성이 됐고요. 우리가 자연 방치를 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시술했던 패널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나왔는지 체크하시고요. 잘 안 나오거나 그랬을 때에는 약간의 이제 열 처리를 가해 주시고 자연 방치 시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치 시간은 자연 방치로 20분을 본 후에 컬러를 도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5분 정도 경과된 상태인데요. 처음에 제가 테스트를 했을 때 색이 좀 잘 안 나오는 편이어서 다시 약을 9%를 조금 더 섞어서 다시 위에다 재도포한 상태입니다. 하이라이트 컬러를 준 상태에서는요, 그냥 가볍게 타올로만 닦아내시면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한 톤 정도 밝아진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도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모델 머릿결 자체가 컬러가 좀 잘 안 나오는 그런 머릿결이어서요. 우리가 염색약을 도포할 때에는 우리가 9%를 사용을 해서 조금 더 레벨을 업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하이라이팅 들어간 컬러들은요. 얘를 빼서 기본적으로 닦아만 내고 이 위에다가 컬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발이 짧기 때문에 앞쪽을 눌러서 그대로 빼시면 약이 자연스럽게 닦이면서 빠지게 됩니다. 염색은 좀 스피드하게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도포된 컬러가 로레알 컬러고요. 12.6하고 그 다음에 6.66 컬러 두 가지를 3대1의 비율로 섞었습니다. 그래서 12레벨로 레벨은 조금 업 시켜주고 6.66을 3대1의 비율 정도로 섞은 이유가 66의 그 반사빛의 적빛을 조금 더 강하게 넣기 위해서 믹스를 좀 했고요. 남자 컷 머리를 도포하실 때에는요. 두피가 90도를 이용을 하셔서 정수리 부분부터 도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피가 90도를 유지를 하셔서 특히 모델이 이 머리가 좀 더 안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더 많이 문질러 주실수록 좀 잘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두피에는 거의 빗질 정도로만 갈 수 있도록 모아주시고요. 그 다음 모발도 그래서 점점 자 이쪽에서 한번 그다음에 반대쪽에서 또 한 번 언더라인은 도포하지 않기 때문에요. 이렇게 보시면 가운데에서부터 제가 지금 자꾸 이렇게 삼각형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1cm 또 섹셔닝 오셔서 붓으로 도포해 주시고 빗질로 넘겨 주시고 반대편도 1cm 빗질 하셔서 도포해 주시고 또 올려 주시고 이렇게 올리시면 지금 디스커넥션 된 부분은 도포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같은 방법으로 다 들어 올려서 동일하게 도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도포를 다 하신 후에는요, 가로로 패널을, 섹션을 빗질하시면서 체크를 하시고요. 두피보다는, 자세히 보시면 두피 쪽보다는 이렇게 모발, 두피 가까이까지만 발라서 모발 쪽에 좀 많이 도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량이 좀 잘 안 나오는 모질 같을 경우에는요, 모량에 비해 좀 약을 좀 많이 도포를 하신 후에 그리고 나서 열 처리를 지금 한 10분 정도 할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색이 밝게 잘 나오기 때문에요. 열 처리 10분 하고 자연 방치 15분 본 후에 25분 후에 샴푸 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컬러가 모두 끝난 상태인데요. 앞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탑 중심으로 슬라이싱이 들어가서 모량이 뭉쳐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모류가 흐르는 방향대로 방사선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고루 표현이 되는 걸 봤고요. 한 톤으로 했을 때보다 투톤 컬러가 이렇게 훨씬 더 볼륨감 있게 연출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싱 테크닉을 하실 때의 주의사항은요. 우리가 이 가르마를 중심으로 방사선으로 나뉘기 때문에 위쪽에서의 그 모량이 뭉치지 않도록 슬라이싱을 길게 짧게 하는 패턴으로 여러분들이 흐르는 방향에 따라서 얇게 슬라이싱 들어가는 것이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고요. 샵에서 한번 해보시면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서 이렇게 디스커넥션 되어 있던 부분 언더라인은 블랙 컬러로 되어 있는데요. 톤 자체가 그닥 많이 밝은 컬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톤 차이 없이 부드럽게 색깔이 연결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염색에 대한 특징과 제품의 사용 비율의 혼합을 적절히 이용하셔서요. 원하시는 컬러를 좀 더 쉽게 만들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